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마이너스 14%, 삼성전자 마이너스 12% 떨어졌었던 그런 하루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LG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논리인데 딱히 LG전자 자체에 뭔가 악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지지를 받아줬었던 바로 이 6개월 선인 121선마저도 훼손을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 주시고 반등하려고 하면 어떤 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지, 바로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봐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자, 우리 LG전자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모멘텀까지도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LG전자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으면서, 아까 전에 이 개별 호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이 호재까지도 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무서운 상승세 한번 보여줘 보자, 이제 빠질 만큼 빠졌잖아 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공포에 매도하라고 했었나요? 매수하라고 했었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포에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물론 여러분들 덥석 지금 매수를 잡기보다는 일단 무엇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기준봉이 출현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눌림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공포의 구간인데, 지금 털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털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이 매수를 기회로 삼아갈 수가 있는 LG전자, 너무나도 호재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이럴 때일수록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유튜브 영상 자체가 이 알고리즘을 타고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을 너무나도 많은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 그래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폭등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부분이 각인이 되면서 이런 분들의 매도세도 덜 쏟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폭등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상 순서를 지금 먼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냐면, 바로 이 시장이 왜 빠졌느냐, 어떤 논리에 의해서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 465% 폭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신 메모리 쇼크, 코스피가 8% 급락을 했었던 6천선마저도 붕괴를 시켰었던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어디 기업입니까? 중국 기업인데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D램 쪽에서 이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쪽을 살짝 기용하려고 하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을 아예 붙잡고 끌고 갔었던 하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부분의 이슈가 지적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그냥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블룸버그 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IPO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한계를 지적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공모가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적정 이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이라기보다 적정 가격이, 주당 가격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기업을 만원에 상장시켜 놓고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 프리미엄도 제껴버렸다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튀어서 올라왔을 때는 엄청난 상승세, 지금 10배 가까이 10배가 나왔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요걸로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상승을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굉장히 이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블룸버그 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결과적으로 시장 하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그냥 명분에 불과했을 뿐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때 이후로 이렇게 20선 이탈해 주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심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엄청난 매수세가 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 살짝만 올라와도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투심이 꺾이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틀 연속으로 반등세가 좀 나왔었던 시장 상황이고, 자,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60선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틀 연속으로 급반등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도 급락 나온 이후로 이틀 연속 급반등, 급락 나온 이후로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왔었던 이전에 한 달 동안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급반등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일 모레까지 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24만원 구간에선 아무래도 이 저항벽으로 가로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꺾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이라도 다져줘야지만이 급반등을 연출시켜 줄 수가 있고, 가장 정교한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패턴은 이렇게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 가장 우리가 정교하게 볼 수 있는 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에도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보시면은 미니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줘 놓고 다시 한번 무너뜨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미니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어 내봐줬었는데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내봐주면서 삼성전자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이런 패턴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LG전자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빠졌었던 그 논리 자체가 LG전자의 어떤 사업부가 타격이 있어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뭐 젠슨 황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로봇 관련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그냥 취소할게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밀리면서 빠졌었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LG전자를 비롯한 많은 코스피 종목들부터 먼저 상승세가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지금까지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낙폭을 주는 날에는 급반등이 보통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이전까지 해서 한 번 더 쥐어짜듯이 내일도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 이 모레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 24만원에서 2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일단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털릴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이 시장 종합 상황을 놓고 보시면 좀 더 특이할 만한 점이 굉장히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로 엄청나게 5조 가까이를 쏟아내면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선물 지수가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대반전이 좀 터졌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이따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특기할 만한 점은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수량을 덜어내주면서 이렇게 순매수가 매도로 찍혀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최근에 풋옵션 매수를 계속 진행했었던 외국인들인데, 풋옵션 매수는 하방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 풋옵션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옵션의 특성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모아오고 있었던 이 총 누적 수량을 이렇게 덜어내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슬슬 이제 좀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선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이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선물 왜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선물 어때요 여러분들? 쭉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었던 이런 상황에서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순매수로 엄청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 흐름을 가져가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란하신 분들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른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G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기 이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저점 매수를,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잡기 위해서 계속 매수하시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돌려 세워봐주는 걸 지켜보면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 세워봐줬다가
LG전자가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잡아가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더 안전한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확인 매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돌려 세워봐주는 기준봉 캔들이 출현을 해준 이후로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연출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대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빠지는데 바닥이다 계속 매수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이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많이 매수를 해야 될 정도로 그 현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보시면 LG전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 세워봐주는 기준봉 캔들 11%짜리가 출현을 해준 이후로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어봐 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LG전자면서, 일단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내용의 이슈인 바로 이 LG전자 엔비디아 CDU 인증 임박이라고 했었던 내용의 기사가 7월 20일 날 쏟아져 나왔었던 기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의 기사, 여러분들 7월 27일 날에는 냉각 솔루션 쪽으로 엔비디아 인증 획득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로부터 고효율 액체 냉각 솔루션에 대한 최종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날 밝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있어서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이 수주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의 그 기대감이 증폭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미 주가는 먼저 반응하면서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내용에 만약에 수주 관련한 내용의 공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튀어서 올라오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의 이슈다 보니까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수주 내용뿐만이 아니라 액침 냉각 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봇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바로 이 LG전자의 흐름이다 보니까, 특히나 어디랑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랑 엮여있는 로봇, 그러면서 액침 냉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면서 칠러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하반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LG전자 일단 지금 당장의 매도를 손절을 결정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주는 기준봉이 출현해준 이후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에는 매수 타점까지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오는 그 기준봉을 보면서 가지라를 외치면서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 대응하는 데도 좀 드릴 거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보시다시피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저항선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22만 5천 원에서 25만 원 구간에서 형성되어 버렸었던 LG전자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 구간의 매물대를 테스트해주는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 단기적인 고점은 피해가 보십사 하시면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싹 다 팔고 도망을 갔었던, 보시다시피 보유 지분이 35%에서 무려 30%까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2연속 상한가 이후로 6월 2일 날에 이렇게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윗꼬리 음봉을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좀 드렸었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6월 2일 날에 LG전자를 42만원 부근에서 동시효과 끝나고 시장가로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쳤었고, 이 낙폭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일단 다시 한번 기준봉 출현해준 이후로 눌러봐주는 자리를 토대로 매수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릴 거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도 이 매물대 너무나도 두텁게 쌓여있는 지금 벽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LG전자 지금 이 평균 단가가 보통 이 25만원 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꽤나 많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예를 들면 25만원 선에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한번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이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오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 나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수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LG전자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은 이 시장이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여줄 때마다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꿈틀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특히나 지금 코스피보다도 코스닥 쪽을 좀 매수가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이 오늘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지금 잡아갈 수 있을 만한 로봇 종목이 뭐가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로봇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하락이 발생했었던 LG전자인데, 일단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손절을 결정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이 LG전자가 대세 상승, 대시세가 나오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 물리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매물대가 희석되기를 우리가 기다려보기 위해서라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는 그 원리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이렇게 손절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우후 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수급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구간인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는 드디어 손절을 감행하신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의 물량이 있을 뿐 이 위에 있는 물량은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주는 그 동시에 주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구간을 지나가야지만이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너무 두텁게 쌓여있는 매물대가 22만원에서 25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길게 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고사 기간 시장 변동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중간고사가 아니라 중간 선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 선거가 미국에 11월 달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11월 달까지 해서 지금 7월 달, 이제 곧 8월 달인데 계속 증시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6월 2일까지 해서 상승세가 지방선거 이전까지 해서 올라왔었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에서도 선거 이기기 위해서라도 증시 부양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런 부분에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한번 가져왔었던 분석인데, 자, 보시다시피 대통령 임기 2년차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임기 2년차는 대통령 선거 주기 4년 중에서 국내 주식시장, 이거 어떤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이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와 겹친다라고 분석을 지금 내놨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간 선거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에버리지,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평균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8.2%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년차 때는 10%, 2년차 때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서 3년차를 왜 기대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7% 이상 상승을 하는 게 이 3년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2027년도 내년이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략적으로 향후 5개월 동안에는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나서 그 다음번에 대세 상승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봇들의 상용화 시기와 굉장히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LG전자의 구광모 회장님께서도 어디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있는 젠슨 황을 만나러 간다고 이미 이야기가 됐었던 만큼, 우리가 지금 구간은 마음 급하게 먹는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이 매수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는 비중 관리를 토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해 오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대원전선이고, 자,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리는 구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토대로 싹 다 매도를 하고 떠났었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퍽 하고 줄어들었었던 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다음 구간인 바로 이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참여해 줬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중이 쑥 하고 늘어났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서 올라오는 요런 구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도 이용해서 또다시 한번 매도세를 이렇게 쏟아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비중 관리라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계속 매수하면서 이렇게 평균 단가를 여기다 형성을 시켜놓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 이제 본전 왔네, 한 2주 기다리니까 본전 왔네, 가지아를 외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홀딩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본전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해칭을 들어갔었던 이 외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가 야금야금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데, 앞전에 너무 역대급으로 매도 폭탄을 쏟아냈었기 때문에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티는 안 나는 상황이지만, 슬쩍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머리통을 들어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리스크 해칭이 일단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이야기했었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런 매도로 대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찔러주는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구간에서 대응 이어나갈 LG전자인데, 위에 보이시는 분이 7605-8354번으로 LG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 나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LG전자 타점 안내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LG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LG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